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글이 분석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연 3.50에서 3.75% 범위로 낮추었습니다. 이번 인하는 세 번째 연속 인하이면서도 경기 부양보다는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한 일종의 보험성 인하로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목표 수준보다 여전히 높은데도 최근 고용 지표의 둔화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대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경기 둔화 신호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경기를 부드럽게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를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본격적인 대규모 완화 사이클로 진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준이 공개한 향후 금리 전망 이른바 점도표를 보면 내년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쪽과 동결을 주장하는 쪽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 재점화 위험 사이에서 연준이 큰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정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에서 1.25%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2.5%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다소 축소되면서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금리차 확대는 원화 가치와 외국인 투자 자금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자주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번 인하로 한국은행은 대외 요인보다는 국내 상황, 특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더 면밀히 보면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 총생산 대비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심리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성급히 내리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자극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 실생활의 대출금리가 똑같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시장금리와 은행이 임의로 붙이는 가상금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은행들은 총량 규제나 이익 조절 등을 이유로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해 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일부 상쇄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장 영향 측면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미국 수요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우리 수출,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조업에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 흐름과 맞물려 한국의 수출은 완만하지만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연준의 인하 이후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강세로 마감했고 국내 코스피 역시 반도체와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올 들어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 기대와 장기 채권 수요 확대가 겹치면서 한국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자금 유입은 한번 형성되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가 아주 밝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당분간 1%대 후반 수준으로 보고 있고 물가도 2% 안팎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관세 인상 같은 통상 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한국 입장에서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가져온 결정입니다. 한미 금리차 축소로 외환시장 부담은 덜어졌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책 당국은 지금의 여유를 단순한 경기 부양 기회로만 보지 말고 가계부채 구조 조정과 자산 시장 안정 그리고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통상 전략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과 반도체 등 첨단 수출주의 성장성을 눈여겨보면서 동시에 환율 변동성과 대외 통상 리스크에 대비한 위험 관리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이번 금리 인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위험을 조금 줄여준 정도의 방어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반도체 수출, 가계부채, 부동산, 통상 갈등이라는 네 가지 큰 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앞으로 몇 년을 버텨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과거는 짧고 미래는 길다의 독수리입니다.